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농촌 인구가 줄고 있지만 마을 어르신들에게 세배를 올리는 합동세배는 마을 구성원 간 화합을 다지는 미풍양속으로 남아있습니다. 설을 맞아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은 진도 팽목항 등대길에 합동 차례상을 차려놓고 가족들의 귀환을 기원했습니다. 명절에는 가족과 고향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더욱 커집니다. 설을 맞아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일본 전지훈련을 통해 타선의 파괴력을 높이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팀 득점권 타율이 꼴찌로 대표되는 타선이 얼마나 바뀔지 주목됩니다. 요즘에는 도심은 물론 농촌 마을에서도 이웃 간의 정이나 유대감이 예전 같지가 않죠. 이 새해가 되면 마을 어르신들에게 세배를 올리는 풍속도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는데요. 이 담양의 한 마을에서는 55년째 합동 세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새해 첫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속속 모여들며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잠시 후 마을 회관안. 가장 먼저 마을의 가장 큰 어르신이 세배를 받고 뒤를 이어 70대, 60대 순으로 절을 받습니다. 새해를 맞이했으니 소원 성취들 되기 바라네. 예, 감사합니다. 50대, 40대, 계속 내려가 10대 꼬맹이들까지 순서대로 세배를 마치고 난 뒤에는 상을 마주하고서 정겹게 음식을 나눕니다. 자, 우리들의 젊음을 위하여!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는 음식 차리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정부 시책으로도 권장되던 합동세배. 이제는 전남에서도 100개 마을 정도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도 한때는 500명 넘게 참여해 회관이 아닌 광장에서 세배를 해야 했지만 이제는 전통을 이어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뿌듯합니다. 일부러 교육시키지 않더라도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이제 효 사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체험하면서 노인분들이 떠나시고 나면 외지인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분들도 우리 마을의 오랜 전통을 같이 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고자 합니다. 수백 년 전통을 자랑하는 미풍양속이기도 한 합동세배. 시대의 흐름과 함께 모습을 조금씩 바꾸어가며 어른 공경의 마음과 마을 구성원 간 화합을 다져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이지만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은 여전히 진도 팽목함에 머물며 돌아오지 않는 가족들을 기다렸습니다. 신강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도 관매도를 떠난 여객선이 팽목항에 도착해 귀성객을 내려놓습니다. 설날 익숙한 항구의 풍경이지만 여객선조차 기적을 울리지 않을 정도로 팽목항은 엄숙합니다. 노란 리본과 실종자의 현수막이 걸려있는 팽목항 등대길에는 설날을 맞아 합동 차례상이 차려졌습니다. 떡국과 과일, 과자, 익숙한 먹을거리에 등대길을 찾은 시민들은 눈시울을 붉힙니다. 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 첫 설을 맞는 이곳 팽목항에는 많은 이들이 찾아 세월호 실종자와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합동 분향소에는 헌화와 분향을 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분향소 옆 실종자 가족 숙소에는 6가족이 설날에도 남아 자리를 지켰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음으로 해서 그래도 정부에서 인양 결정을 빨리 해주지 않을까 그 생각으로 여기 버티고 있다고 봐야죠. 설날을 맞아 성묘객들이 몰린 공원 묘지는 하루 종일 붐볐습니다. 섬 고향에서 차례를 지내고 서둘러 귀경길에 나선 인파가 몰린 목포항 여객선 터미널. 가족을 찾아 섬을 찾고 고향에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고 또 큰아빠 계셔서 성묘 가고 있습니다. 가족을 떠나 섬을 나서는 이들의 사연들로 넘쳐납니다. 포근하고 마음이 포근하고 좋죠. 근데 이제 부모님 다 돌아가시 나서 형님들은 살아 계시는데 형님들 만나 뵙고 너무 좋습니다. 설 연휴를 맞아 산악권 박물관 등에서는 전통놀이 체험 행사들이 열려 가족 단위 관람객들로 붐볐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비경길 정체가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전부터 다시 정체 구간이 생기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는 오늘 하루 광주를 빠져나가는 차량은 35만여 대로 오전 10시 무렵부터 본격적인 정체가 시작되겠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귀경객이 출발하는 오후 4시부터 5시 사이 정체가 절정에 이르겠다고 예상했습니다. 요금소를 기준으로 광주에서는 서울까지 최대 5시간 30분, 목포에서 서울까지는 6시간 30분이 걸리겠습니다. 올해 설에도 어김없이 귀성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절은 몸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보다 가족과 고향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김진선, 박영훈 기자가 잇따라 보도합니다. 설을 맞았지만 고향 가는 차표 대신 대학 내 고시원에서 책을 펴들었습니다. 청년 실업자 수 39만 5천 명, 청년 실업률 9.2%. 취업을 준비 중인 대학생 아들은 죄인인 듯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좀 못나서 죄송하고 제 믿음에 보답하겠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한 달 전 작업 도중 다리마저 다친 20대 외국인 노동자도 타국의 명절에 쓸쓸함이 더합니다. 국내 다문화 가정이 30만 가구에 이르고 고용 허가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가 45만 명을 넘어선 시대, 낯설지 않는 풍경입니다. 여기서 더 많이 벌어오면 빨리 스리랑카 가고 싶어요. 나 생각하면 좋아요. 열차로 승용차로, 머나먼 선고향은 여객선으로. 국적이는 인파와 막힌 도로 탓에 몸은 적잖이 피곤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돌이켜보면 아직 찾아갈 부모와 가족, 고향이 있다는 건 행복한 일이 틀림없습니다. 젊었을 때 너무 모두들 사고 많이 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그게 마음이 아프죠.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흰머리를 매만져주는 요양보호사의 손길이 오늘은 싫지 않습니다. 행여 자식들이 올까 육남매를 낳은 몸은 기다림에 지쳐 낙엽처럼 말라가고 움직일 수 있는 세상은 요양원의 침대 크기만큼 작아졌지만 자식들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은 커져만 갑니다. 안 밀게 자석은 안 밀게. 항상 봐도 안 밀게. 항상 보고 싶지. 그냥 보고 싶지 항상. 그러지만은 일하고 안겼으니까 못 보지. 고향 텃밭머리에서 뜯어온 파와 산나물로 장터 한쪽에 좌판을 편 팔순의 노모. 명절을 수혜로 오는 아들, 딸들에게 신세 지는 게 싫어 용돈벌이에 나섰습니다. 퉁퉁 부은 손으로. 지금만 잘 먹고 사면 좋아요. 지금만. 자석들이 힘들면 되겠어. 힘이 들어도 우리가 힘들어야지. 자석들이 편하게 살아야지. 반쯤 허물어진 돌담길을 돌아 텅 빈 까치집 아래 고향집. 백열등이 켜진 집안 한 구석엔 설날 먹을거리가 쌓여갑니다. 떠난 뒤에 허전함을 채울 일이 걱정이지만 부모님은 그래도 사랑하는 자식들을 볼 수 있는 명절이 좋습니다. 항상 애기 같고 나이 먹었어도 애기 같고 그래. 자식들 오면은 뭐 일하기도 싫고 같이 놀고 싶고 그래 진짜요. 사랑한다 내 새끼들아. 어쩌든지 건강하니.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2015) 기아 타이거즈 전력을 점검해보는 연속보도. 오늘은 타선을 집중 분석해봅니다. 이 기아는 지난 시즌보다 두터워진 선수층으로 강한 타선을 완성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지성 스포츠캐스터입니다. 힘찬 기합 소리와 함께 타격 연습이 한창입니다. 기진맥진해져 거친 숨을 몰아쉬다가도 금세 다시 방망이를 잡고 고된 훈련을 이어갑니다. 올 시즌 타선은 강한 우를 주축으로 한 2~3년차 젊은 야수들의 실력이 올라오면서 전력이 한층 강화됐다는 것이 자체 평가입니다. 백업 요원이 된다고 하면은 상당히 뭐 그런 이런 실력 차이가 주전하고 실력 아직 뭐 갈라지진 않았지만은 차이가 별로 나지 않기 때문에 상대 팀은 강해질 수 있는 거죠. 1번 타자로는 김주찬 선수가 유력합니다.
김주찬과 함께 신종길, 김원섭 선수가 상위 타선에서 공격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필, 이범호, 나지완이 중심에서 해결사 역할을 해주고 강한울, 최용규 등이 하위 타선에 배치되는 타선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변수는 최희섭 선수의 재기 여부입니다. 최희섭이 살아나 제 역할을 해준다면 중심 타선의 파괴력은 한층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작년 마무리 캠프 때부터 지금까지 좀 잘 준비해 왔으니까 제일 중요한 시즌 끝까지 같이 팀 선수끼리 같이 열심히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인 가운데는 고졸 루키 내야수 황대인이 눈에 띕니다. 강한 힘과 자신감 있는 스윙을 보여주며 제2의 안치홍이 될 제목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올 시즌 목표는 1군에 최대한 많은 경기 나가가지고 선배님들에게 좋은 보탬이 되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고. 기록상으로는 지난해 최하위였던 팀 득점권 타율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가 올 시즌 기아의 팀 성적과 직결될 전망입니다. 호랑이의 용맹함으로 올 시즌 기아의 성적에도 말로 홈런이 터지길 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MBC 뉴스 정지성입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의 배후산업단지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한전의 에코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에 발맞춰 에너지와 관련된 IT 기업들의 유치가 적극적으로 추진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인근에 위치한 광주시 대천동 일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일대 35만 제곱미터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도시형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송암 산단 이후 40년 만에 광주 남구 지역에 조성되는 첨단 산업단지는 그동안 발전을 가로막았던 그린벨트를 풀었다는 데 의미가 깊습니다. 아파트라거나 또는 호텔이라거나 이런 그 복합 개발이 가능한 개념입니다. 여러 가지 차이, 이렇게 일반 산단과는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도시 이 환경에 맞는 산업단지다. 여기에 첨단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IT와 BT 등 첨단 산업과 교육 연구 시설 육성을 위해 지정된 첨단 산업단지의 중심 기관으로는 정기연구원 광주 분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특히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와 가까워 한전이 추진하고 있는 에코에너지밸리 사업에 발맞춰 에너지 클러스터로 조성될 전망입니다. 혁신도시하고 가깝기 때문에 혁신도시 입주기관 관련 협력업체를 많이 유치할 수 있고. 도시형 첨단 산업단지는 올해 안에 지구 지정과 그린벨트 해제 작업을 거쳐 내년에는 실시 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는 2018년이면 모습을 드러내 광주 발전의 전략적 요충지로 발돋움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설 연휴 기간 비상 상황에 대비해 당직 의료기관과 약국이 지정 운영됩니다. 전남도 내 각 지역 병원과 보건소는 설 연휴 닷새 동안 정해진 날짜에 진료를 실시하고 약국도 순번에 따라 영업에 들어갑니다. 각 지자체는 당직 의료기관별로 운영 시간이 다른 만큼 119 등을 통해 진료 시간 등을 정확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영산광 승천보에서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설날인 오늘부터 사흘 동안 승촌보 다목적홀에서 사물놀이와 전통무용, 가족마술 등 다양한 공연이 진행됩니다. 또 연만들기와 제기만들기 등 민속놀이와 함께 새해 소망서주기 행사도 열릴 예정입니다. 다음 달 11일 치러지는 전남 조합장 동시선거와 관련해 오늘부터 선거인 명부 작성이 시작됩니다. 오는 24일까지 선거인 명부 작성이 끝나면 24일과 25일 후보자 등록 신청이 이뤄지고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선관위는 금권 선거 예방을 위해 최고 1억 원의 포상금을 내걸고 불법 선거운동 단속에 들어가는 한편 설과 대보름 인사를 빌미로 찬조금을 내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양파값 안정을 위해 지난해 생산된 저장 양파에 대해 시장 격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농협은 오는 27일까지 일선 농협을 통해 희망 물량을 신청받은 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사후 관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양파 재고량은 지난달 말 기준 30만 톤에 이르러 지난해보다 최고 6만 톤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번 저장 양파 시장 격리 물량은 전국적으로 1만 톤입니다. 나주시가 농번기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나주시는 농번기에 바쁜 일손을 덜어주고 주민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웃 간 화합을 다지는 마을 공동급식 사업을 올해 300여 개 마을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을 공동급식 사업은 지난 2007년 나주시가 60개 마을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도입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4억 원으로 오는 23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하늘 바람 땅 에너지전이 다음 달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신재생 에너지 전문 전시회로 올해 10회째를 맞은 하늘 바람 땅 에너지전에는 20여 개 나라에서 200여 업체와 바이어 100여 명이 참가해 제품 전시와 판매, 수출 상담, 기술 정보 교류와 투자 유치 등의 활동을 벌입니다. 특히 올해는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전력과 농어촌공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혁신도시와 연계한 광주발전 전략토론회와 신성장 사업포럼 등의 부대 행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설 명절 기간 광주 전남 지역의 여성 긴급전화 1366 이용자의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 따르면 광주 전남 지역에서 접수된 여성 긴급전화는 지난해 155건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여성 긴급전화는 지난 2012년 138건에서 2013년은 88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가 작년에 다시 급증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설 명절 기간 배우자 폭력에 대한 상담 전화의 경우 전국적으로 하루 200여 건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젊은 농민들의 농업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농지은행 사업으로 2030세대의 2,300헥타르의 농지가 매매 또는 임대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농지는 농지은행 사업 전체 면적의 16.9%에 해당하는데 농지 임대차를 통해 지원하는 면적이 1,742헥타르로 가장 많습니다. 전남 지역 전통시장 매출액이 최근 5년간 4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김만표 의원이 중소기업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 지역 전통시장 매출액은 지난 2008년 8천억 원에서 2013년 4,600억 원으로 최근 5년 사이 42% 감소했습니다. 이는 충북과 제주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감소율을 보인 것입니다. 현재 곳곳에 안개가 짙게 껴 있습니다. 나오실 때 안전 운전하셔야겠는데요. 오늘 대체로 막다가 구름량이 늘어나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기온이 13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2도 높겠고요. 이는 3월 초중순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는 염두하셔야겠습니다. 주말에 비 소식이 나와 있는데요. 오후에 전국으로 비가 확산이 되겠고요. 남해안은 최고 50mm로 비의 양이 많겠습니다. 그 밖에 광주 전남은 10에서 3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이 비는 일요일 오후부터 차차 갤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구름 양상입니다. 현재 곳곳에 안개가 짙게 껴 있고요. 또 먼지가 낀 연무가 남아 있습니다. 이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차차 거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어제 같은 시각보다 2, 3도 낮은데요. 광주 영하 1도, 화순 영하 3도, 장흥 영하 4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 어제보다 3, 4도가량 더 올라서 무척 따뜻하겠습니다. 광주와 화순이 13도, 순천 11도, 구례는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해상 대체로 맑겠고요. 물결은 낮게 일겠습니다. 비가 그치면서 다시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 후반에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